안녕하십니까. 애니스타즈 수학 강사 수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드디어 2020년도 9월 16일 날 9평을 치르셨습니다. 곧 2021 9월 모의고사를 보신 것이죠. 자, 우리는요 이번 시간에 수학에 해당하는 총평을 다룰 것인데, 자, 첫 번째 당연히 등급컷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등급컷에 따른 동양 분석 그리고 수능 문제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건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가형에 해당하는 등급컷입니다. 자, 지금 현재 예측되는 바로는요 92, 85, 77로 가는 등급컷이 형성이 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걸 갖고는 무언가를 얘기하기 힘드니까 올해 6월과 작년 6, 9 수능에 해당하는 등급컷을 비교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올해 6월에는요 1등급이요 88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등급은 92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곧 4점 차이가 형성이 되네요. 근데 작년에 어땠냐? 자, 89점에서 92로 가는 패턴이었습니다. 곧 3점 차이였네요. 하지만 3점이나 4점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쵸? 자, 2등급에서도 80, 85, 근데 80, 85 해서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여기서 마찬가지의 결과가 여기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원에서는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름다운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난이도를 조정을 하는데, 그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걸 이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나형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 올해 지금 84.1등급, 75.62점으로 가는 어떤 분포가 있는데요. 이것을 동일하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한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6월 어땠습니까? 93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84로 내려가면서 9점 정도가 하락을 했죠. 근데 작년에는 어땠냐? 89, 88, 84로 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평가원에서는요 아름다운 분포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곧 얘네들이요 자, 11월에 어떻게 문제를 출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한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렵게 출제가 되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를 통해서 조금만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가형은요 수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하고 세 개의 책에서 문제를 받게 되는데요. 웃기는 건 그 각각의 세 권에서 균일하게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9문항, 12문항, 9문항, 곧 미적의 12문항이 편중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미적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중요한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자, 당연히 중요한 건요 4점짜리 곧 킬러 유형이 어디서 분포가 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번호들이요 요번에 여러분들이 크게 많이 틀린 오답률 베스트 5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분법에서 2문제, 적분법에서 1문제, 미분적분에서 킬러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수원에서는 1문제, 근데 확률통계에서는 1문제 이렇게 출제되었죠. 자, 6월과 비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 9월에는요 우리가 적분법이라든지 통계라는 부분이 새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와 다르게 적분법에 킬러가 1문제 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 문항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조금만 더 깊게 들여본다면 무언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잠깐만 보실까요? 자, 6월에 21번 어떤 단원에서 출제됐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열, 곧 수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에서도요 21번은 수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21번은 삼각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수원과 미적분 두 군데에서 동시에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두 군데의 개념은 약간 다른 바가 있을 거고 다른 바에 의해서 문제 푸는 게 다를 겁니다. 하지만 21번에서 우리가 수원이 출제되는 공통적인 부분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평가원에서는요. 올해 11월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21번은 수원에서 출제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삼각함수가 다음과 같이 출제되더라도 수원에라는 개념을 접목시켜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다음 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항입니다. 자, 29번 문항은요, 6월과 9월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 비교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얘네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남김없이 나누어졌다라는 글자 보이십니까? 남김없이 나누어졌다 글자 보이십니까? 구별하지 않고, 근데 구별하지 않는다 글자 똑같은 거 보이십니까? 자, 무슨 문항인지 자세히 파악은 못할지라도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곧 29번에는 곧 수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문항을 계속 연속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원은요, 안정적인 점수 분포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나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형은요, 세 권에서 11문항, 11문항, 8문항 여기와 여기를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때 킬러를 보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포도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만 6월과 조금 더 비교를 한다 그러면 자, 통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의 킬러가 통계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30번만 비슷하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들은 약간의 들쑥날쑥한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들쑥날쑥함에 의해서 점수대가 들쑥날쑥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들쑥날쑥함은요, 우리가 이 문제들을 보면서 또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9번 문제가 6월에는요, 확률로 나왔고요. 그들의 개념은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9월에 29번은요, 이과가 똑같은 문제, 그 공통 문제인 나눈다, 나누어준다, 분할분배라는 내용이 나누게 됩니다. 곧 문과는요, 같은 유형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을 계속 같은 문제가 배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포도는 들쑥, 날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원이 6부에서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계속 가늠질하고 있다. 어떤 실력인지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문항을 본다 그러면 얘가 빈칸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빈칸, 6월에 문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빈칸은 뭘로 출제가 됐습니까? 수열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뭘로 출제가 되었습니까? 확률 통계로 출제가 되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수열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건 당연한 겁니까? 네, 당연하고요. 우리 학원에서는 이미 수열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수능을 위해서 준비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월 국평 목표를 분석하셔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 및 유형 연습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것들이 다 끝나는 순간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분석을 하시긴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형 연습을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그거에 대한 것은 약간 퀘스천 마크일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요, 수능 모의고사에 관한 것을 유형 분석해갖고 쭉 만들어 놓은 어떤 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 숫자들은요, 2018이라고 적혀 있는데 2018년도에 6월에 28번 문제로 이 유형이 출제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도별로 쭉 히스토리를 이루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들의 유형 분석되어 있는 거를 짝짝짝 모아놓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틀렸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전체 문제를 드리면서 기출 분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오답 정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곧 내 친구하고 내가 같은 점수를 갖고 있더라도 틀린 문항 다를 거고요. 틀린 이유가 다를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퉁쳐갖고 해주는 그냥 해설을 보시면서 오답 정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맞는 정확한 오답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확한 오답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오답 정리를 하셨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여러분들한테 맞아 들어갈까요? 맞아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도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인 저하고 상담을 나누시면서 분석을 하시면서 해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약점만 정확하게 한 줄, 두 줄에 의해서 분석하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좀 더 집약적인 공부를 하시면서 약한 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실력을 높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애니스타디에서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자, 물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케어, 디테일한 조언, 디테일한 실력 향상을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애니스타디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호였습니다. 남은 시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